자, 북한이 어제 무수단 미사일을 쐈는데요. 2개 쐈는데 그 6호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쏜 거죠. 6호가 고도가 1413.6km를 날아갔답니다. 그러니까 85도 발사각으로 하늘을 향해서 쏜 겁니다. 옆으로 비스듬하게 쏜 게 아니고요.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쐈습니다. 일부러 국제사회의 어떤 논란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를 쏘면서 높이 올라가는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 그렇게 하고도 400km를 날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비행기 거리 500km에 못 미쳐서 중장거리 미사일 3,4,000km를 가기 위한 중상거리 미사일로서 실패했다. 아닙니다. 성공한 겁니다. 아무리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도 하늘을 향해서 쏴보십시오. 멀리 날아갈 수 있나요? 자, 북한은 이미 3,4,000km를 날릴 수 있는 이 미사일을 성공했는데, 이 노동 미사일은 제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27을 원용한 부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무수단 미사일은 이 두 가지 용도로 만들어지고 있다. 하나는 북한이 지금 단거리 미사일은 이 한국의 북쪽을 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은 스커드 BC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 남부와 일본 본토까지는 노동 미사일, 사거리 1000km 안팎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 본토는요, 대포동 미사일, 전번에 10,000km 이상 날아간다는 대포동 미사일이나 KN-08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도 이 시험 안 해본 중장거리 3,4,000km, 즉 미국의 괌 기지 등을 겨냥하는 부분, 즉 괌 기지가 유사시에 이 미국의 태평양 공군 전력이 다 집결되어 있는 기지다. 그래서 B-2 폭격기나 B-52 폭격기가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한마디로 출발점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공격이 아니라요. 북한이 잠수함을 이 중대형급 잠수함 2,500톤 이상의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잠수함을 통해서 이렇게 엄밀히 와서 어느 이 동해 앞바다든 저 남진하의 지역이든 어디에서 괌 기지를 향해서 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물론 아직 잠수함 발사 미사일로서 완벽하게 잠수함에서도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남아있지만, 이 미사일의 원형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수단 미사일 실험은 다른 일반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과는 다른 어떤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이 일에 대해서 태평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성공했다 해도 한국의 주식은 뭐 브렉시트냐 아니냐 갖고 움직이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북한이요, 한국이 관심을 안 가진다고 우리가 무관심한 것이 북한을 이기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까? 북한이 한국을 상대해서 지금 이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까? 1차는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언제든지 너네의 이 태평양 전쟁기지를 날려버릴 수 있다, 우리하고 협상할래 안 할래? 이제 그 기술이 실용 상태에 이르렀으니까 너네 우리하고 당장 협상을 안 하면 한번 같이 죽을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항상 미국하고의 관계가 우선이고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마디로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의 한반도 전략을 바꾸는 쪽에 집중하는 거지, 한국하고의 관계는 제가 볼 때 밀어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 북한이 도발 지속하면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를 거다. 정말 아주 지긋지긋하게 듣는 소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 북한이 겁을 먹겠습니까? 국민이 그리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북한이 이번에 3,4,000km를 갈 수 있는 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사실상 성공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이 이런 문제를 유의해서 대처하겠고, 북한의 이런 핵위협이 보다 가시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대처하겠다.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요, 별일이 없을 것처럼 하면서 도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괴멸시키겠다 어쩐다 하면
이제 뭐라고 생각되는 줄 압니까? 그냥 멸공, 승리 뭐 이런 우리 어릴 때 붙어있던 포스터 같은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무관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 최고의 안보 정권을 자처하면서 이래 국민의 한마디로 북의 협박과 위협에 대한 무관심을 갖다가 이토록 가지도록 만드는 부분에서 국방부나 정부 당국이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는 안 봅니까? NSC 회의 열고요.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다음에 UN 안보리로 가져가고 뭐 이 문제로 북한을 더 쪼우겠다 하겠지만 무슨 중국이 북한하고 더 쪼우는데 협조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쪼은다고 북한이 쪼여지겠습니까? 왜 안 되는 거를 될 것처럼 자꾸 정부는 국민들한테 현혹을 시킵니까? 북한에 지금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무릎 꿇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식당 문 닫는다고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식당들이 문을 닫는다고 북한이 문을 닫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제 걱정은요 북한보다 남한이 더 빨리 문을 닫을까봐 걱정입니다. 이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은요 한마디로 북한에 있어서 이 단거리 그 다음에 이 단거리보다 조금 먼 중거리, 중장거리, 장거리 이렇게 미사일의 일련 레이아웃이 완성이 되는 이런 의미가 있고 그걸 훨씬 넘어서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무수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공용으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 한국의 사드 배치 등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또 미국의 유사시 한국 지원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전진기지인 오키나와나 괌을 겨냥해서 완전히 한 방을 놔버릴 수도 있고 요코하마 기지도 한 방을 놔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한마디로 기술적 진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다면 사드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사드를 북한 방향이 아니라 저 부산 방향으로 또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 잠수함이 뒤에서 쏘면 어떡할 겁니까? 자 이런데요 우리 정당들은 국회 국방위도 소집 안 하고 의례적 논평도 그냥 하나 툭 던지고 경각심도 없습니다. 끝나는 거고 정부에서도요 이 문제를 별것 아닌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무수단 미사일이 괌 기지를 겨냥한 부분에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로 이렇게 변모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북한은 이 미사일을 화성 10이라고 부르면서 이름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참관을 했는데요. 발사 성공을 선언하면서요. 적들은 물론 세계가 이번 탄도 로켓의 비행 궤적만 보고도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의 능력을 바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태평양 작전지대 안의 미국 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됐다. 이제는 뭐 위성이라 말도 안 합니다. 태평양의 미군 기지를 날려버릴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험 발사는 탄도 로켓의 최대 사거리를 모의하여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됐다. 옆으로 안 쏘고 그러니까 위로 쐈다는 겁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천둥 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자행 발사대를 이탈한 탄도 로켓은 예정 비행 궤도를 따라 최대 정점 지상에서 위로 1413km까지 올라가서 옆으로 떨어진 거리가 400km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미 당국이 북한이 위로 쐈다라는 거, 1000km쯤 갔다, 그리고 400km에 떨어졌다는 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북한이 고각 발사를 했다는 것과 최정점 고도를 얼마라고 밝힌 것은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라 해석되는데요. 자, 이번에 탄도 로켓 이릿이 1413km로 올라갔다는 것은 대기권을 넘어선 겁니다. 자, 성층권 대기권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권을 뚫고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또 내려올 때 이 로켓에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서 이 ICBM의 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ICBM이라는 것은 로켓을 쌓아가지고 탄도미사일이 그거 아닙니까? 대기권 밖으로 올려서 공기 저항이 없는 데서 쭉 날아가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이 공기 저항에 부딪히면서 불이 붙어버리면 그 미사일이 터져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을 할 때 발생하는 70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디는 기술을 이렇게 북한이 확보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북한이 뭐라 했는가 하면 시험 결과 체계를 현대화한 우리식 탄도 로켓의 비행 동력학적 특성과 안정성, 조정성, 새로 설계된 구조와 동력성에 대한 기술적 특성이 확정되었으며 재도립 구간에서의 전투 후 열견딤 특성과 비행 안정성도 검증됐다고 밝혀서 일정 수준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보유했음을 시사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7000도의 열을 갖다가 이렇게 견뎌야 되는데 그 열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했고 그 이 비행 안정성도 확보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북한이 여태까지 성공하지 못한 ICBM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ICBM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미국까지 이렇게 10,000km 이상을 내려보낼 때 그때 뭡니까? 대포동이 대기권으로 빠져나갔다가 대기권으로 다시 떨어질 때 열이 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북한이 아직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소형화 경량화를 할 수 있느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북한이 이번에 해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제 말대로 여기 기사가 딱 나오네요. 북한이 7000도 이상의 고열들을 견디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10,000km 이상 날아가는 데서도 이 시험 발사를 해서 똑같은 행태로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북한의 이 부분은 핵을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이 이 중거리나 중장거리나 장거리에서 다시 떨어질 때 대기권에서 7000도의 고열을 견디면서도 폭발되지 않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측면. 더 나아가서 이것은 ICBM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항공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괌이나 이런 어떤 기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위기로 쌓아올린 것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대기권 재진입할 때 우리가 충분히 하늘상에서 쌓아서 떨어질 때 견딜 수 있다는 거하고, 하나는 일본을 겨냥해서 뭐 너희들 보고 그런 거 아니니까 괜히 날뛰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김정일이요, 왜 그러면 무수단 중장거리 3,4,000km의 미사일에 집중하느냐. 자,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이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시키려면 이 B-52 전략 폭격기, B-2 폭격기가 이룩하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하고 그 다음에 그 괌이나 그 근처에 있는 미국의 핵 잠수함 기지를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어야 한마디로 미국의 지원을 저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그쪽에서 이 만약에 핵미사일 등이 북한으로 날아오게 되면 북한이 미국을 본토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날아가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유사시에 미국 본토를 향해서 공격하고 이 또 괌 기지 등을 갖다가 동시에 타격해버리는 이런 부분으로서 선제 타격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중장거리 미사일이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북한은 현재 조금씩 뭐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켓의 연료를 이렇게 2배로 늘리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탄두 재진입체 기술과 소량 경량화 기술만 조금 더 정교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완료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SLBM에서의 좀 더 정교한 발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만 보완되면 이제 북한은 언제 어디서든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선제 타격이 가능한 기술적 완성도를 이룬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요. 점점 그 시간이 짧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김정일은 올해 안에 SLBM 기술도 완성을 시키고요. 또 ICBM 미사일을 몇 번 더 발사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실용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할 건데요. 천하태평은 대한민국입니다.